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9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내실 있게 마무리. 모든 정책 추진의 중심을 도민 복지 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 7는 2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및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했다. 복지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 확대, 키오스크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 사업 재정비, 빈대 피해 예방 대책 철저 추진, 무자격자 의료 행위 등 의료기관 위반 사항 엄정 조사, 방역 소독제 유해성 대책 마련, 장애인 대상 방문 예방 접종,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 연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위는 한의학 육성 정책 미흡,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병상 가동률 저조,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부족,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지속 추진, 민간 구급차업체 카르텔 진상 조사 필요성, 경기 북부 의료 소외 지역 대책, 지역 및 소득별 건강권 문제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강화, 경기도 의료원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경기도 의료원 활성화 방안, 경기도 의료원 병원 드라이비트 외벽의 화재 취약 대책, 의료원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부족, 의료진 과다 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먹거리 안전성 강화, 공공하수 처리장 악취 등 민원 검사 강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청했다. 복지위는 산하기관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기관 평가 2년 연속 저조 이유와 정상화 방안, 경기복지재단의 특화 연구 분야 고민 필요성,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도내 복지시설 지원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 미흡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 장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집행부는 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신종 감염병 출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건복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보건복지 정책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국민의힘 양주일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 지원 및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23년 저상버스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며 경기 북부 등 교통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도입이 늦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층 버스의 대당 가격이 높고 고장이 많아 현재도 이용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으니 1층 저상버스로의 집중적으로 도입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문제로 운전자의 추가 고용이 어려우면 시간제 운전 근로자의 적극적인 도입도 아울러 검토하여 경기도의 교통복지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해당 사업 예산이 용인, 화성, 광주, 양평, 연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5개 시군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시군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한 고령자 교통안전 물품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시군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기 북부 시군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예방접종 시행 촉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서 장애인의 자립기회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러한 필수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기회이고 장애인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는 일자리다라면서 도의회와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해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창출하도록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3%로 상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및 위원,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중증장애인과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40여 업체가 참여해 상품 전시 및 홍보, 판매 등을 진행했다. 윤충식 경기도의원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감액 유감 표명 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 국민의힘, 포천 1, 은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당부했다. 윤충식 의원은 시군에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 예산이 39%나 감액되었다고 말하며 팬데믹 이후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크니 감액이 아닌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1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밝히며 예산이 증액되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도 분담 비율의 조정으로 도 예산이 줄었지만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시 보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장애인 관련 체육 행사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신규 사업이 목적에 맞는 실질적 사업 예산보다 행사 준비, 지원 등 운영비에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지적한 뒤 일회성, 소비성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이동약자 편의 증진 노력 전무한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개선 신급.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들의 노력이 사실상 전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A병원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 병원에 설치된 이동약자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예컨대 병원 서쪽에 설치된 부출입구에서 본관까지 연결된 보행로에는 태양광 패널 기둥이 설치되어 환자나 보호자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 표지판은 규정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병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보행자 통로는 정문에서 본관까지 연결된 보도인데 병원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휠체어가 빠질 수 있는 맨홀 뚜껑이 설치되어 매우 위험했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끝에는 출입구는 왼쪽입니다는 글씨를 써놓고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뒀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A병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추가적인 보행로 개설 요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기도의료원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직장 내에서 매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번지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심각한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동 약자에 대한 인식과 배려 부족과 지역사회 민원을 대하는 병원의 자세 등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의료원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변화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염종현 의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필수장애인 자립기회 창출해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서 장애인의 자립기회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러한 필수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기회이고 장애인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는 일자리다라면서 도의회와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해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창출하도록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3%로 상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및 위원,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중증장애인과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40여 업체가 참여해 상품 전시 및 홍보, 판매 등을 진행했다.